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지케어텍 전자공시 사업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프리즘을 이용한 AI가 자동으로 내 목소리를 지가 생각나는 대로 적으니까 편집 안 할 거니까 그냥 자막은 그런 식으로 받으세요. 자, 이지케어텍 23,500원은 5월 14일 기준인데 오늘 날짜로는 오늘 날짜 19일이제 24,000 얼마 들는데 올랐더라. 자, 시가총액은 1,500억, 90억 올랐다 그래. 1,590억 됐더라. 상장 주식수가 630만 주고 외국인이 1.51%. 동일 업종 PER이 147배인데 지금 여기는 영업 적자가 나서 코로나 때 9,300원까지 가다가 지금 23,500원, 23,500원, 최고가는 37,800원까지 찍었던 적이 있고, 자, 전자공시 들어가면 해외 사업 자회사 종속회사에 비해당되지만 지분은 100%씩 가지고 있는 10억짜리, 5억짜리 이렇게 돼 있는. 자, 일본 사업 활성화에서 일본 법인을 요번에 설립했고 이지케한테 2019년 3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자, 그리고 어디고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회사가 작아서 벤처투자 연구개발기업 2019년. 그래서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의료정보 시스템을 베스트케어 공급하거나 의료 시스템이 베스트케어야. 버전 2.0까지 나왔잖아.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을 유지 보수 위탁 관리하는 그거 용역을 두 가지를 하는 거지. 그 프로그램 팔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두 개. 당사는 IT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병원들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IT를 투자하기는 힘든 병원한테 너들 사용한 만큼 내라. 고품질 의료 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넥스트를 국내외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판매, 부가적인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 스마트 솔루션, 인공지능 솔루션 등 최신 ICT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의 ICT 뭔지 알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맞지? 환자 연주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의료 정보 시스템 베스트케어 1, 베스트케어 2 이런 거를 의료 정보 시스템 솔루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있고 관리 이제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공급했으면 그걸 관리하는 전산실 의료 시스템 운영, 의료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있고 호스팅 관련 서비스는 넥스트, 엣지 넥스트의 웹 표준 클라우드 방식, SaaS 알지? SaaS, 소프트웨어 에즈 어 서비스, 클라우드 의료 정비 사용하는 만큼 이렇게 그거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있다. 나이스 평가 정보로 BBB, B 트리플 플러스 등급을 받고 있다. 회사 연역 위원장이더라고. 대표이사 위원장. 이거 화교 글자 맞지? 아닌가? 위시. 2001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분당 서울대병원 EMR 일렉트로닉 메디시컬 메디슨 리코더. 그러니까 의료 정보 기록을 구축. 서울대병원 EMR 구축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종이로 필요 없다. 이게 다 전산으로 된다 이 말이겠지. 이노비즈 인증 2007년 확대, 2008년에 보훈의료복지공단. 그러니까 계속 병원이 이제 불어나는 거야. 양산, 제주대, 경상대, 보라매, 국립암센터, 베스트케어 2.0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 2014년에 근로복지공단, 2015년 근로복지공단 2016년에 사우디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그리고 2017년 사우디 주 베일 병원 차세대 병원 시스템 베스트케어 2.0을 또 구축해주고 17년에 서울대 병원 차세대 병원 시스템 2.0 구축해주고 미국에 넘어가서 오로라 차트오크 병원 차세대 병원 시스템 2.0 구축해주고 근로복지공단은 4차 EMR을 구축해주고 두바이 클레멘스 병원 구축 사업 수주하고 르노 병원 이런 식으로 가천대 전세의 병원 정보 시스템 점유율 6위까지 올라간다. 2018년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돼. 대구에는 겸용대 동산의료원 차세대 병원 시스템 2.0 구축하고 이게 한 100억씩 한 80억씩 100억씩 넘더라고. 좀 병원이 크니까 이 시스템 구축해 주는데 그럼 시스템을 구축해 주냐 끝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또 돈을 또 받는 거야. 충대병원, 이대 서울 차세대 병원 시스템, 계명대 동산병원, 사우디 주일배, 충남대 병원, 사우디 충북, 세종 EMR 시스템 공식 1호 인증 획득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현지 법인 EJ 카레텍 재팬을 2020년 11월에 설립했다. 이렇게 2019년에 3월에 유상증자 일반 공모로 일반인이 12,300원에 공모했는데 지금 2만 원이니까 두 배 딱 올랐네. 딱 주식 총수는
1억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630만 주를 발행했고 자사주를 14만 주를 신탁 계약을 최대로 해서 14만 주를 계약 체결했다. 한 10억 정도 되겠다. 100억인가. 자, 의결권 사항 640만 주. 배당은 86원 0.8원을 배당 주네. 0.8원 주가에 0.8원 0.3원 들어봐 주겠다. 그 대신에 얘들은 지금 연결 순이익이 20기라고 하는 거는 법인을 설립하고 1년 지나면 1기거든. 근데 20기란 20년 지났단 말이야. 20년 지났는데 20기에서는 2020년도 말이지. 2020년도에는 아니다. 이거 2023분기까지니까 2020년 이게 2020년 2019년에는 마이너스 9억 18년 19기에는 38억 흑자 21기 3분기까지는 이게 지금 2021년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올라와 가지고 2020년 3분기가 이게 거의 말일 것 같으니까 말일 것까지니까 그 실적이 마이너스 49억 영업이익이 49억이다. 사업 내용 맞잖아. 엣지 네스트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처방 자동화 시스템 EMR 전자 의무 기록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전산 PHR 환자의 개인 의무 기록 건강 기록 이런 것들을 SOA RIS 방사선 데이터 뭐 처방 전달 정보 전략 계획 글로벌 의료 정보 프레임워크 이런 걸 다 얘들이 다 관리하는 거지. 이걸 일일이 사람 손으로 저걸 하면 얼마나 힘들겠는 맞지?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당사의 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그거 시스템을 깔아주고 유주보수를 하는 주로 사업. 베스트 케어는 구축형 제품으로 국내외 대형 병원이 핵심 고객이고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넥스트는 국내외 중소병원을 상대로 이제 쓴 만큼 받는 이런 것들 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의료 빅데이터, 스마트 솔루션, 인공지능 솔루션, 최선 ICT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의료 정보 시스템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재반 업무를 컴퓨터라는 도구로 이용하여 폭넓게 사용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 옛날에는 수기로 다 적었잖아. 수기로 뭐 작업 지시, 피 어떻게 되고 이 환자 피 행정 업무 월급 얼마 받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딱 해놓고 전산으로 딱 등록시켜 놓으면 차트로 딱 나오는 거지. 전산으로 쫙 나오는 거. 오더를 관리하고 처방 시스템 내고 점자 의무 기록 EMR이라고 하지. 환자의 진료 하고 난 뒤에 생성된 영상 의료 전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의료 영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관리 정보, 경영 정보, 의무 관리 시스템, 병원 전체 운영, 시스템 포함해서 광범위한 내용, 환자 입원, 퇴원, 외래 의료 수가, 의료 장비 관리, 병원 내 인사, 급여, 관리자 경영 분석,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업무가 이제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세계 의료계는 정밀 의료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임상 데이터, 위전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의료정보 시스템은 임상 데이터를 만드는 인프라가 되는 시스템이며 근래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의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의료정보 시스템은 크게 병원 관리 업무와 경영 관리 업무로 두 가지 나누잖아요. 병원 관리는 아까 말했던 처방 관리, 각종 의료 영상, CT, MRI 초음파잉, 저장, 검색, 의료 영상 관리, 의무 기록, 병리 검사, 혈액 검사, 조직 검사, 생체 신호 뭐 이런 의료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원 업무고 경영 관리는 병원의 행정적인 것들. 뭐 소송 걸리고 병원 운영하는 운영비, 경영제 의사가 일정, 원가에 관련 관리, 경영 합리화, 진료 경영 업무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의료 정보 시스템을 환자 관리 분야, 업무 관리 분야, 보험 관리 분야, 진료와 처방 기타 관리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네 가지 크게. 환자 분야에서는 입원 스케줄, 환자 통계, 입원 예정자, 입원 환자 관리, 보험, 전환, 정상 관리, 병실 조회 관리, 입원 등록 업무, 진찰권, 환자 인적 사항, 초진, 재진, 외래 환자, 기록 건강 검진, 접수비, 자동 계산, 영수증, 진료의 질적 관리, 의사의 보조 기능, 의무 기록실, 보관 차트 이런 것들이 있고 외로 진료 업무, 환자 상태 모니터링 이상하면은 요게 뭐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경고 시스템, 중환자의 업무 수술 스케줄, 수술실 이용 분석, 수술실 일지 유지, 수술실 업무, 방사선 검사 이런 모든 필름 뭐 이렇게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
원무 관리는 급여, 비급여 처리, 급여 처리, 각종 처방, 취소, 반환 관리, 수납 관리, 전화 관리, 일반 회계, 청구 관리, 수익금, 미수금 이런 거 다 얼마 짱나게 이걸 사람이 하려고 하면 보험 관리는 수납, 진료 내역, 조회, 의무 기록 내역, 보험회사에서 계속 돌라 그러잖아, 맞지? 그런 것들. 진료 처방, 기타 관리 분야에서는 의사의 지시서 소유해. 검사 도구 정리, 자료 입수 정리, 결과를 출력, 임사 병리과 업무, 식품 재고 관리, 영양 분석, 식사 정보, 식단 관리, 영양과 업무, 처방의 정보 입수, 라벨 출력, 작 처방, 부작용 이런 것들 얼마나 많나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산을 등록하면 다 된다. 임상병리과 업무는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업무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임상병리과 업무가 가장 크대. 임상병리과. 그러다 보니까 임상병리는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병리적, 생리적 처방에 따른 예후를 관찰해 필요시 치료에 관리하고 신속 정확한 검사가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기생충학, 혈액학, 혈청학, 법의학, 요화학, 세포병리학 등에 관련되어 있고 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기초대사, 생리기능 등이 다루죠. 이와 관련된 기계, 기구, 시약 다 엄청나게 많겠지. 사용 샘플, 채취, 검사, 검사용 샘플 제조, 혈액과 관련된 제조 조작, 보존, 공급, 분류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임상병리에 관한 게 가장 크니까 임상 바로 하는. 그래서 의료 정보화 시스템의 세부 관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아까 전에 크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다. 의료 정보 시스템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중요한 의료 정보가 많고 좀 하나 비끗 하나 틀리면 큰일 나니까 혈액형만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정확한 의사결정이 내려야 하므로 정보들의 유기적인 연결, 재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적절한 표준안이 없을 경우 유기적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 방대한 데이터와 이런 표준이 없으면 이런 걸 데이터화하기는 구분을 짓기는 너무 힘들다. 전자 의무 기록과 전자 건강 기록. 우리나라 의료 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전자 의무 기록 EMR, 그리고 전자 건강 기록 EHR. 의료 정보 시스템 HIS가 의료 정보 시스템이야. EMR 또는 EHR에 혼용되어 쓰여지고 EMR이나 EHR은 의료 정보 시스템 HIS의 한 부분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 시장 자료의 대부분은 EMR 또는 EHR 한정되어 분석되어 있고 HIS는 EHR는 병원 정보 시스템, 병원 정보 시스템은 의료 정보 시스템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HIS는 EHR이고 병원 정보 시스템은 의료 정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HIS가 의료 정보 시스템이다. 다 똑같다 이 말이겠지. 병원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 정보 시스템 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 국내 대형 병원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14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일본 등 해외 병원에도 당사의 홈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수출했다. HIS. 서울대학병원이 의료정보 시스템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001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설립한 거야. IT 전문회사로 의료 IT 서비스 혁신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 전산실에서 의료 IT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립해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EMR을 포함해서 종합의료 시스템 HIS를 개발하고 분당 서울대병원 이른바 사레스, 심플리스, 필름 없고 종이 없고 차트 없고 슬립 없고 이거 까먹었다. 그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구현한 21세기 첨단 디지털 병원을 개원했고 고도에서 베스트케어 1.0으로 불리는 해당 시스템은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동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경상대 보라매 국립암센터 충남대 대형 국공립병원에 설치 운영되어 있다. 2010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베스트케어 1.0으로 의료 IT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북미 의료 정보 학회 MSS에 부터 미국을 제외한 병원으로 최초로 스테이지 7이라는 최고 등급을 받아 그 우수성이 검증되었다. 10년 10월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이다. 국책과제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글로벌 의료정보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IT 솔루션 모듈화하는 키트를 마련했고 수행한 과제는 2013년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이게 돈이 될 것 같아.
11년부터 13년까지 의료 정보 프레임워크 HSF를 이용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차세대 병원 지정보 시스템 베스트케어를 개발 2.0을 개발. 이 시스템을 16년과 19년 심사를 통해 두 번 연속으로 HIMMSS 스테이 7 그거 북미 미국 말고는 받은 데가 없다 하는 그 인정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2.0부터는 다국어를 지원하게 설계.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국가방위군 산하 6개 병원에 아랍 버전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아랍 버전?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위원회의 산하병원,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병원, 미국 오로라 뭐 이렇게 헬스케어 소속 15개 병원과 현지화된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19년에는 일본 성 마리안나 대학병원과 베스트케어 2.0을 구축 위한 핏그랩 프로젝트를 진행. 2021년 1월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베스트케어 2.0은 국내에서 서울대병원, 본원고 분당, 이화대 병원, 목동 서울, 가천대, 계명대, 동산의료원, 충남대, 충북대, 국내 대형 병원들이 설치하였고 동국대학교와 제주대학병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대형 병원을 위주로 확산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0년 클라우드 버전의 의료 정보 시스템 엣지 넥스트 개발을 완료해서 해민병원 1차 구축을 완료했고 클라우드 버전은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당사의 매출 확대에 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자꾸 포트폴리오가 부러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산업의 특성이 의료정보 산업이라 볼 수 있으며 의료정보 산업은 경기를 타나 사람 아픈데 경기 타나 안 타지. 그냥 아픈 거 우려놓고 가야지. 병원비 깎는 거 잘 못 받잖아, 맞지? 의료정보 사업은 ICT 정보로 특정 지을 수 있고 의료정보 산업은 ICT 기술 발달과 함께 비효율적인 것들을 이제 병원 내 슬립, 차트, 필름, 종이를 없애는 4레스 목표로 ICT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병원을 구축.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컨텐츠 서비스가 유무선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더욱 고도화된 정보 시스템으로 발전.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키는 단계에서는 IT 기술과 의료정보 기술 서비스 융합감도를 높여지면서 IT 기반의 의료정비 및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단계로 이어지고 있고 경기 불황에도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각 나라별 투자 규모를 확대. 경기 불황하고 이 헬스케어하고 뭔 상관이고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책과 제도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책이 키우면 키웠지 맞지?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병원들이 처방 전달 시스템 OCS를 도입해서 의료 정보 산업이 태동하였고 2000년부터 중대형 병원 위주로 전자 의무 기록 EMR을 구축 확산하면서 현재 EMR 보급률이 70%, 우리나라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90%가 EMR 도입했고 조만한 병원 아니고선 거의 다 EMR을 10군데 중에 7군데는 했다. 큰 병원들은 10군데 중에 9군데는 했고 맥킨지에 따르면 국내 의료정보 시스템 EHR 시장은 앞으로 10%씩 성장해서 2020년이면 시장 규모가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차, 3차 의료기관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연평균 성장이 10%. 이 글로벌 EHR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으로 220억 달러, 연평균 7.1% 성장, 26년에는 380억 달러로 전망. 국민 소득 증대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의료 소비는 점점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 서비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의료정보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 어떤 병원 갔을 때는 막 종이 주고 어떤 병원 갔을 때는 컴퓨터에 막 한 방에 알아쉽게 나오고 어떤 병원 가면 그냥 의사가 자기 말만 하고 차이 나겠지 맞지? 타 사업 분야에 대해서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신규 도입 프로젝트는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의료정보 시스템을 이게 처음에 도입하려고 그러면 해당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인력이 투입돼서 당사의 매출 인식 기준은 프로젝트 진행률에 기준하고 있고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의료정보 시스템 운영의 경우에도 365일 동일하게 뭐 이렇게 서버 다운되고 막 이러면은 서비스 못 받잖아. 그런 것도 없이 잘 그런 거 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계속 케어한다 이런 말이겠지. 국내 시장은 15년 기준으로 환자 관리 수납 시스템 경우 85%, 85.7%의 처방 전달 시스템은 79.2%, 전자 의무 기록 보급률은 71.3%로 나와 있다. 이게 그거 전자 의무 기록 같은 상급 병원에서는 100%, 종합 병원에서는 90%,
90.6%, 병원에서는 75.9%, 의원 경우 61.4%가 도입돼 있다.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것이지만 우리나라 수치로 나타나는 양적 보급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거를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많이 보급됐지만 질적으로도 우리께 좀 더 낫다. 높은 수준의 전자 의무 기록을 구축하고 있는 일부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형태, 규모, 투자 여력이 사용자 수준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그것이 현실로 의료기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 진료 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적 활용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들 병원도 저들 병원은 자료 뭐 서로 공유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데서 했다 그러면 뭐 띄워라고 좀 귀찮잖아, 맞지? 그걸 전산화 다 하고 하면은 나라에서도 돈 적게 들어가고 세금 적게 들어가고 병원에서도 환자도 좀 더 수라고 서로가 다 죽겠지, 그렇지?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의 도입으로 근본적인 활력 발휘에는 진료 현장에 쌓은 자료를 연구하고 근거를 찾아내서 근거를 다시 환자의 진료 과정에 적용해서 의료 질을 개선, 경험과 데이터를 측정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선순환 과정. 그를 이러다 보면 높은 수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준화. 선진국에서는 각 이미 진료 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 상호 저거 회사 병원들 상관없이 보장하기 위해 서식 표준, 문서 전송 표준, 기술 보안 표준, 관련법과 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표준 기반의 진료 정보 교류의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당사의 의료 정보 시스템 베스트케어 2.0은 글로벌 표준 규준을 준수하여 해외에서 현지화만으로 판매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쓰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판매된다는 거지. 이를 통해 생성된 진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쌓아놨던 정보가 진료 정보 시스템의 서버 보관 장소의 경우 96.6%가 병원에서 보관하는데 그러면 병원에 별도 혹은 데이터 센터를 보관할 수 있는 비율이 병원 말고 데이터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2%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병원 내 보관하는 경우 기술 환경의 변화, 급격하게 증가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증가되면 서버도 계속 놀려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이제 전문 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16년 8월부터 의료 데이터 외부 보관 허용을 골자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개선을 하고자 아직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 그러니까 서버를 따로 두고 따로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낫지. 병원 자체에서 서버를 관리하다 보면 이렇게 자료는 계속 늘어나는데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거. 국내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이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국내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에 대해서 솔루션을 공급 보유하고 판매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대형 병원들이 SI 프로젝트, 직접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줘서 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들이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경험이 있는 업체는 당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S, LG CNS, 현대오토에버, 한국후지츠, 평화이지 등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더라도 이지케어텍이 최고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10개, 서울대병원, 본당과 분당, 유아여대, 의료원, 목동서울, 계명대 동산의료원, 동산병원, 대구 동산병원, 가천대길병원, 충남대병원, 성남시 의료원 이런 데 많이 했다. 수주를 많이 했다. 중소형 병원들을 대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당사 이외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정밀 의료 정보 시스템 PHIS 개발 사업단과 비트컴퓨터가 각각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는 해외 헬스케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가장 큰 지역은 북미. 걔네들은 나라의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좀 적으니까 사보험들다 보니까 약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헬스케어 시장이. 2018년 총 7,145억 달러 규모가 형성하던 게 전체 시장의 38%를 차지한다. 유럽은 22%, 아시아는 일본 제외한 18%, 일본은 9.4, 라틴 아메리카 7.4, 기타 지역은 3.4% 이런 식으로 북미가 전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의 영향으로 90% 가까이가 병원에 EHR 시스템 도입했는데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시장 규모가 중동 지역은 자기가 굳이 자기들이 병원을 만들어 이게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게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지. 의료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시장 규모 및 수요가 커서 EHR 시장에 있어서 기회의 땅으로 예상된다.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의료 정보 최고 베스트 업체들은 세너, 에피, 인터시스템,
메디틱, 올스크립 등이 있고 2019년 미국 외 지역에서 체결된 계약 실적을 그 병상 기준으로 볼 때 당사는 6위를 기록했다. 19년도에 6위. 그러니까 세너와 에픽, 인터시스템, 메디텍 요 회사들 빼고 6등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6등. 에픽, 세너, 인터시스템, 아파 헬스케어, 대폰 이런 것들이 있다. 오 대단하네. 국내 종합병원에서는 뭐 아까 말했던 있고 5년간 의료정보 시스템 오픈 시기를 단 한 차례도 연기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했으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는 배경도 어찌 보면 서울대 병원이 자체가 이지케어텍의 지분이 서울대 병원이 이지케어텍을 만들었으니까 서울대 병원 자체가 의료정보 쪽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3년간 구축 현황을 보더라도 국내 대학병원 HIS 시장에서는 전문 HI 기업인 당사자가 높은 점유율 당연하지 지들이 하는 거니까 맞지? 이지케어텍이 이만큼 많이 하고 A사는 요만큼 B사는 세브란스 뭐 이렇게 해도 요 회사에서 매출 한 100억 뭐 80억 정도 뭐 그런 게 나와. 근데 얘들은 더 많이 나오니까 문제지. 자, 해외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밴드를 중심으로 통합형, 개별 모듈 형태로 발전했고 분별 기능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임상 의료 결정 시스템 CDSS, 약물 안전 관리 시스템 CLMA, 병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수익 관리 시스템 RCM, 경영 지표 관리 BI, 그리고 치료에 환자의 참여도를 필요한 환자 포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렵고 실제로 이제 신규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M&A가 횡행하고 있고 경영 개선과 환자의 얘들도 요번에 적당하다고 했잖아. 이거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 돈 많이 들어가거든. 자료를 많이 봐야 되니까. 이게 팔리면 괜찮은데 안 팔리면 얼마나 많이 적자게 남았지. 경영 개선과 환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는 글로벌 6위 OCN, ONC, HIT, HIT 인증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너, 에픽, 메디텍 등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세너와 에픽, 메디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 시장을 타겟하고 있고 세너, 에픽, 메디텍은 다 해외 많이 하지만 요거 말고는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에픽과 세너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 탑이라는 거지. 특히 주목한 점은 세너가 시멘스로부터 인수한 AISH 메드 AHR 소리안 제품을 통해 전 세계 고객을 확보하게 되겠다는 게 M&A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세너 제품이 제품 라인업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쟁 업체다. 이지리케 헤어텍에 당사는 세너 에픽 대형 업체에 비해 충분한 싸다. 그런 점 때문에 당초 세너 에픽이 찾아든 중동 시장에 당사가 성공적으로 진입. 중동 부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같은 건데 얘는 100만이고 얘는 50만이면 50만짜리 효과는 별 시 없네. 그럼 50만짜리 산단 말이지. 맞지? 50만원 딴 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중동의 시장 진출했다. 국외의 경우 국내와 달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와 반대의 전략, 저가 입자를 통해 우선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국내와 같이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싸게 들어가서 크게 키워보자. 서울대병원의 관계회사로서 이지케어텍은 기술 구현, 구축 수행을 담당하고 서울대병원은 의료 콘텐츠, 지식을 제공해서 실패한 HIS 구축 프로젝트가 없다. 하스피럴 인포메이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없다. 왜? 서울대가 하니까. 서울대가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쉽다 이거지. 서비스 방식의 변화로 공급 가격이나 대형 병원 구축 기간을 1년 이하로 단축, 평균은 2년인데 글로벌 6위 기업. 해외에서는 정책을 반영 풀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걔네 어떤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사업을 다 사야지 되고 어떤 거는 수정이 서비스 제공 안 하는데 얘는 고객에 맞춰서 다 하는 거예요. 경쟁사 가격 대비 50% 수준 싼 가격. 중동 지역 인지도 상승, 범세계적 인지도 뭐 이런 것들. 국내 시장에서는 IT 분야는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이 더 중요하다. IT 분야에 대해서 이게 뭐 러닝 커브드가 배우는 기간이 매우 길어. 단기간에 전문 인력을 양성입니다. 이 의료 쪽이니까 용어부터 완전히 생소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의료 IT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여기에 이지케이텍 340명의 의료 IT 개발자와 의사, 약사, 간호사, 임대상, 병리사, 사무, 애널리스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까지 합치면은 415명 직접 고용하고 있고 외주 협력업체 인력 풀 180여 명까지 합치면은 총 한 595명의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2001년 창업한 이후로 의료 IT 분야의 외길 20년. 당사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매년 공개 채용, 공채 30명 이상의 신규치 인력을 채용, 의료 IT 전문가로 키워내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당사가 가진 경쟁력은 통합된 기능과 경쟁력, 커스터마이징, 유연성, 코너, 에픽 등 대형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묘도를 했기 때문에 특정한 묘도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의료 정보 시스템에서 병원이 필요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 품질을 가지지 못하다. 고객이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맞출 수 있다. 이런 거지. 가격에서도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유연하게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쉽게. 이런 점 때문에 세너와 에픽이 차지했던 중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 아까 했던 것 또 나오네. 미국 시장의 경우 당사는 정신과 전문 버전 베스트 케어 2.0 베타 버전이 시장에 진출했는데 베스트 케어 2.0이 2015년 18년 미국 내 의료 정보 기술 표준안에 관장하는 ONC 히트라는 요거 USE 3단계를 모두 통과하는 거야. 이제 ONC 히트 의료 정보 기술을 관장하는. 그럼 요걸 통과하면은 미국 내 고객이 베스트 케어를 사용하는 경우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 천차이지. 그러다 미국 총기 사고가 번번이 발생하다 보니까 니 왜 총 쐈노? 이러다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해가 정신과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얘들이 좀 총몬속에 이런 걸 좀 할 수 없나 이런 것들이 관한 법안이 상하원에 진출되었고 상하원 모두 통과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근데 테스트 중에 만약 해당 법원이 전국 단위에 실시될 경우 미국 사업이 탄력을 받고 예상된다. 왜? 이거 정신과 치료하는데 이걸 또 수기로 다 적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지. 정신과 전문 버전도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놓으면은 자기들도 이제 혜택을 받을 거다라고 맛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19년 일본 성마리안나 대학병원에서는 핏그랩 계약을 체결해 성공 수행, 21년 봉 구축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 이번엔 또 새롭게 개발된 엣지 넥스트는 하반기 영문화해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 베스트케어 2.0이 제품 질이 높지만 가격이 높아. 베스트케어 2.0이 가격이 높아. 한 100억 이렇게 80억 이렇게 하니까 동남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지만 이런 건 높은 가격, 경쟁력, 원격 관리, 용이성을 하면서 현지 파트너를 무색하게 시장 확대할 예정이다. 어떤 거? 엣지 넥스트. 요건 좀 싸니까 사용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로서 IT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병원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SSA, SaaS라고 이제 서비스 as a 서비스 유형의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 서비스를 엣지 넥스트 개발 완료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병원 시스템 맞잖아. 요게 엣지 넥스트 기반이지. SSA 형태 클라우드로 이제 서버를 만들어 놓고 보통 병원 내에서 만들어 놓는데 이런 걸 딱 해가 연동시켜 딱딱딱 해주는 거지. 자료만. 2016년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7년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 시스템을 본격 착수해서 18년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시제품을 공개하고 19년 보안 클라우드 인증 CSA 스타를 인증 확대하고 2020년 클라우드 의료정보 시스템 본격 런칭을 목표로 지난 5월 해민병원을 구축했다. 지난 5월에 해민병원을 구축했으면 이제부터는 또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다. 맞지? 큰 병원은 일단 거의 다 했으니까 220개의 병원이 있다. 큰 병. 사업 구조 특성상 변동비가 크지 않아 고객이 늘더라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다. 이거 봐라. 고객 자기가 병원에 장사 잘 돼가지고 백상이 침대상이 침대 개수가 100개짜리가 200개가 된다 하더라도 고객이 늘더라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수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클라우드 HIS는 국내외 중대형 병원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국제기구의 EHI 인증 요건을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품질로 개발. 이지케어텍은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범용적인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 전국의 여러 병원이 표준화된 고품질 의료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낮은 도입 병원 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지불할 수 있고 전국 병원 시스템 공급 공유 소프트웨어와 저화 장소를 통해 손쉬운 의료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그럼 굉장히 쓰는 만큼 돈도 하지만 나름대로 다른 병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좋은 거지.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시스템은 국내에서 100병상, 500병상,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고객하고 있고 종합병원 259개, 병원 562개, 합계 826개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다. 얘들은 한번 등록되면 한번 팔면 끝이 아니라 계속 또 이제 월 사용료를 받으니까 꾸준히 캐시가 발생된다 이거지. 아직 이렇게 할 수 있는 500병동 이상, 400병동 이상 이렇게 병원들이 있다.
자, 북미의 경우 2015년 82%의 의용급 병원들이 클라우드 기반 EHR을 도입하고 있고 솔루션 기능으로 볼 때 일부 업체 입원 환자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업체들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외래 환자 중심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치거든. 그러니까 하고는 있으나 한 82%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몇 가지 기능이 몇 가지 없는 것들. 그런데 간호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입원하는 환자까지 모두 갖춘 업체는 없다. 근데 이직해왔던 다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사는 여러 병원을 소유한 글로벌 사르체는 병원, 개발도상국 간 국가기관 산하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HIS 서비스를 대외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국어 진원이 가능한 구조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계속 개발하고 있다. 언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솔루션 베스트 케어에서 매출이 316억, 55% 차지하고 병원 전산실 유지보수하는데 255억, 44% 차지한다. 총 매출이 572억의 매출을 올렸다. 주요 제품. 자, 베스트케어 개발 공급 사업은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인프라 규모와 주문 제작 커스터마이징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단위당 가격 변화 추이가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당사의 이런 의료 정보 시스템 개발 공급 프로젝트는 라이센스비, 용역비, 인건비, 재경비, 이윤 이런 거 합쳐가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고 의료정보 시스템을 유지 보수 가격은 용역비로 구성되고 용역비는 변동은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다. 용역비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직접 인건비, 재경비, 이윤으로 구성되고 인건비는 대해서는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2에서 4%가 용역비가 상승한다. 그저다 맞지? 외주 용역비가 20기에는 38% 차지했는데 211억, 19기에는 탑계를 볼게요. 389억, 그리고 20기에는 482억, 3분기 그 21기 3분기에는 466억 계속 증가하고 있지. 계속 증가. 계약금이 국내 IT 프로젝트 특성상 소프트 사업 대가 산정의 가이드에 따라 투입된 인력을 기초로 계약 금액이 결정되고 비용 또한 인력에 대비하여 발생된다. 인력 효율성과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게 XM하고 비슷한데 XM은 일반 사업자하고 하는데 얘는 병원하고 하니까 병원이 돈 더 XM보다 이걸로 갈아탈까? 협력업체를 통한 채용하고 있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대부분 프로젝트의 외주 용역비가 발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임금에 따라 결정되고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평균 임금 기준을 볼 때 매년 2에서 4%. 그래서 특급 기술자는 월 평균 임금이 910만 원이에요. 고급 기술자는 680만 원, 중급 530만 원, 초급 48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출에 관한 사항 보면은 솔루션 아까 베스트 케어에서 316억 매출 55%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수출이 한 45억이고 내수가 한 271억. 유지 보수하는 데는 255억 중에 44% 차지하는 255억 중에 수출이 18억 정도, 내수가 236억. 그러니까 수출이 합쳐가 총 572억 매출 중에 수출이 한 64억. 64 나누기 57억 572는 한 11% 정도 차지한다. 11%. 수출이 한 11%. 수출 대비 내수가 1대9 비율로 나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수주 받은 거, 수주 상황, 수주 잔고 남았는 게 428억 아직 수주 잔고가 남아 있다. 시장 위험 ICT 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핵심으로 ICBM 이거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야? ICBM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ICT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왜 B지? 비즈니스 M은 모바일 의료 표준화를 기술을 대응하기 위해서 당사는 다수의 국가 주도 국책 연구 과제와 선제적 투자를 통한 회사의 M&A를 R&D를 지속적으로 수행 발굴 하고 있다. R&D 임직원 417명 중 18명이 연구진. 그럼 의료 쪽으로 연관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랬지, 맞지? 그래 연구 1팀, 연구 2팀, 진료, 정보 교류, SI팀 이런 것들이 있다. 연구비는 거의 한 11%, 매출의 11%한 70억, 20기에는 76억 썼고 19기에는 55억. 요번 3분기까지는 1.2%, 7억 정도를 썼는데 계속 얘네들은 쓰고 있어. 연구개발 실적은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 프레임워크 개발, 위탁, 중소병원의 의료정보를 위한 헬스케어 SSA 개발 1차 년도, 중소병원의 의료정보 기술하는 SSA 개발 2차 이런 것들도 있고, 블록체인 기반에서
헬스케어 소비자 중심의 의료 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역동적인 보안 체계 검증 이런 것도 있고 메시지 처리 모듈 교도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많아. 보유 기술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2004년 설립 이래 IT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고객 IT 고도를 위해 자체 솔루션 개발, 국책 연구 과정을 통해 수행했고 2009년에는 11년까지 진단 지원, 치료 방법, 결정 지원, 처방, 결정 지원, 정보 검색, 위험 알림 등을 구현하고 임상에서 처방에 따른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CDSS 개발해서 의료 정보 시스템에 적용. 2010년에는 WBS 국책 과제로 글로벌 의료정보 프레임워크 개발했고 이를 통해 차세대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고 해외 수출까지 성공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기술이 있다 이거지. 의료정보 전산화의 표준화 방법 이런 것들 다 어플리케이션 오류 처리 방지 장치, 병원 간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한 시스템 방법 이런 걸. 그러니까 병원 간 진료 정보 교류가 딱 되면 난리 나겠지. 저작권은 이지케어 HIS, 이지케어 EMR, 이지케어 HIS 뭐 이런 것들 계속 중소형 병원용 통합 정보 의료 시스템 이런 걸 다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자기들 거. 그러니까 자료도 많고 우리는 연구도 많이 했고 클라우드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 이지 넥스트 이런 것도 있고 재무는 입으로 아따야